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릎학교 기술을 맡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의 이상붕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예,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 그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죠? 네. 대안기술. 기술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과 같은 문명사회가 됐는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점도 있죠. 네. 나쁜 점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 대안을 찾자 해가지고 대안기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얼터너티브 테크놀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아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처음 1강부터 이번 12번째 강의까지 기술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공부해 오시면서 이제 기술은 어떤 것이다. 기술은 사람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무형의 재산, 보이지 않는 재산, 대표적인 게 지식이겠죠. 이렇게 조직된 지식과 또 유형의 재산, 어떤 도구, 재료 또는 어떤 설비, 장치와 같은 것을 수반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조기술, 통신기술, 건설기술, 생명기술 이 5가지 대표적인 기술의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나쁜 점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은 수송기술을 보기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맨 처음에 인류가 이제 처음에는 2발로 걸어 다녔죠. 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11호 자가용 그랬는데 2발로 이렇게 서 있으면 11자 같이 돼 있죠. 네. 자가용 타고 오는 친구도 간혹 학교에 있는데 너는 뭐 타고 왔니? 그럼 난 11호 자가용 타고 왔다. 그런 농담을 한 기억이 나는데 걸어서 다니다가 그게 불편하니까 수레 또는 마차를 발명해가지고 이용하다가 18세기 후반에 가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증기기관차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19세기, 20세기 와서는 뭐 지금은 인공위성해서 우주선까지 여행하는 시대가 됐죠.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송수단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가 되겠죠. 네. 자동차가 우리를 먼 곳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데려다는 주지만 나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매연, 배기가스, 공기 오염을 시켜주죠. 네. 그죠? 아주 저도 오늘 승용차를 타고 강내면에서 이곳 EBS 스튜디오까지 왔는데 오면서 고속도로에 있는 여러 차량들 뽀얀하게 새카만 배기가스를 내뿜고 특히 또 여러 가지 오늘같이 날씨가 찌뿌둥하고 무더운 날은 그 배기가스가 순환이 잘 안 돼서 더욱더 심하게 느껴지죠. 이런 배기가스가 대도시의 경우,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대기 오염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스모그 현상이 자주 발생하죠. 네. 어떤 때는 코도 좀 불쾌하기도 하고 눈도 찌푸려지기도 하는 그런 날씨가 있는데 그 대기 오염의 80%가 자동차로 인한 매연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동차를 안 탈 수도 없고, 그죠? 자, 요 자동차가 배출하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만들어낸 대기 오염, 그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오염 물질은 어떤 게 있으며 그 양은 얼마나 될까를 저희들이 그 VCR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VCR 화면을 보시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인간이 2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매우 한정적이죠. 그런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것이 바로 다양한 수송수단들인데요. 하지만 편리한 만큼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수송수단인 자동차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대도시의 경우 대기오염의 80%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 나오는 주된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분진 등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여러 분야 중에 산업, 수송수단, 발전, 난방으로 구분하여 오염물 배출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공기 속에 0.1% 잔존하고 있는 상태로 4시간만 지나면 인간이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일산화탄소는 수송수단이 90%, 난방기구 7%, 산업 2%, 발전이 1%로 수송수단이 월등했습니다. 그리고 점막을 자극하고 조직을 파괴하며 도시 스모그 현상의 원인이 되는 탄화수소는 수송수단이 95%나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산업과 난방이 각각 2%, 발전이 1%가량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산소 결핍증과 중추신경 감퇴를 일으킬 수 있고 탄화수소와 더불어 스모그 현상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은 각 배출원 중에서 수송수단이 49%, 산업 30%, 발전 15%, 난방 6%를 배출한다고 하니 수송수단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화면 잘 보셨어요? 네. 자,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얼마나 대기를 오염시키는지 잘 아셨죠? 네. 자,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오염 물질 가운데 일산화탄소 얘기가 나왔죠? 네. 자,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발생이 되나? 자, 잠깐 판서를 해드릴까요? 일산화탄소는 공기가 부족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불완전 연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자동차에 그 휘발유 또는 디젤을 연료로 주로 사용하는데 불완전 연소가 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우리 몸에 해로운 거죠. 또 그 다음에 설명이 되었던 게 뭐가 있었죠? 질소산화물이 있었죠? 자, 이 질소산화물은 연소 시 높은 온도에 의해서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발생한다. 자동차가 내뿜는 오염원 중에 하나죠. 또 다른 게 분진이 있습니다. 자, 이 분진은 연소실 자동차 안에 보면 엔진이 들어있죠. 엔진 안에 연소실에 탄소가 쌓여서 연료로서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배출해내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차를 안 타는 거죠. 그죠? 안 탈 수는 없죠.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 유럽의 대도시,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라, 자전거 타기를 많이 권유하죠. 그런데 자전거 타는 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의 이 가솔린 기관 또는 디젤 기관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보다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공해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전기는 무공해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서울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달린다 했을 때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그 충전해 놓은 그 배터리가 다 방출이 됩니다. 그럼 다시 충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충전하는 시간이 달린 시간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산서 서울 거쳐서 평양까지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 부산서 서울 와서 하루 주무시고 다시 평양을 가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못 자고 가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골프장 내에 이렇게 카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장 내에 군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가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가솔린 기관 또는 디젤 기관을 대신할 만한 성능은 못 되고 있습니다. 시속도 최고 120km 이상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디젤 기관 또는 가솔린 기관을 이용한 현재의 교통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 열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사용한다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한 방법이 또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전기 자동차 말고 공해가 거의 없는 지금 대도시의 경우 보면 천연가스 버스 해가지고 시내버스 옆에 이렇게 NGV 해가지고 써서 다니는 거 보셨죠? 네. 이게 내추럴 가스 비클 해가지고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시내버스입니다. 그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것보다 천연가스를 쓰면 공해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는 적극 권장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와 같은 공해가 아주 낮은 자동차를 적극 활용하는 게 대기 오염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전기 자동차가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태양열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태양열 말고 또 풍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자동차에 이용되지는 않지만 대체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조력도 있습니다. 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가 우리 생활을 참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부작용이 따른다. 기술에는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잘 쓰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고 잘못 쓰면 핵폭탄이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가치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쓰는 사람이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 쓰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기술은 아무 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송기술, 그 다음에 수송기술이 서울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가서 점심 먹고 또 회도 한 접시 먹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그 나쁜 점 아주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대기를 많이 오염시키더라. 그러면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대한기술입니다. 자,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단지 읽고 쓰고 외우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대한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열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설계하고 실제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그 작품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요 탁자에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자, 이제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재료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중학생 수준에서 학교에서 실제의 집체만한 태양열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모형 자동차를 통해서 이러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터운 종이를 바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머님들 집에서 많이 쓰시는 거죠? 네. 이게 뭐죠? 산적꼬치. 예. 그거를 이제 자동차의 축으로 이용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름이 또 다른 바퀴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태양열을 이용한 방법.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햇빛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법. 자, 햇빛을 이용하는 거는 어머님들 그 댁에 가시면 계산기 있죠. 네. 계산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게 위에 붙어 있죠. 네.
그거는 햇빛을 쬐주면 건전지를 대신하는 계산기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시골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길 가다 보시면 이런 태양열 집전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지붕에 올려 있는 주택 보셨죠? 그 경우는 그 햇빛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열을 이용해서 그 열을 받아들여서 그 열을 저장해서 집안을 난방하는데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환경을 생각한다면 적극 사용을 권장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게 태양열 집전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주택구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머님들 그 댁에서 사용하는 계산기에서 이러한 모양의 태양열 집전판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자, 오늘은 이 태양열 집전판을 가지고 이 전동기를 움직여서 이 전동기의 힘으로 가는 모형 자동차 만드는 실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전동기가 이 태양열 집전판으로 작동하는지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내이기 때문에 햇빛이 없어서 조명기구를 이용해서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햇빛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지금은 요 스마일이 돌아가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잘 돌아가죠? 네. 자, 이와 같이 태양열 집전판으로 돌아가는 전동기를 이용하여 이 전동기 동력을 이용하여 모형 자동차 만들기 실습을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도록 실습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실습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체 에너지 또는 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모형 자동차 그 가운데서도 태양열로 가는 태양열의 특징은 공해가 없죠. 네.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무한정이다. 그죠? 그 다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네. 어머님들 휘발유값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 실습을 위해서 이러한 학생들이 이제 모형 자동차를 만들 때 차축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대나무 축도 주고 또 작은 바퀴, 큰 바퀴도 주고 기본적으로 이 동력을 전동기를 이용하여 고무밴드를 줬는데 이것은 벨트 대용으로 사용하라고 고무밴드를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온 결과가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가지고 온 이런 자동차입니다. 지금 이 안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렇게 D를 이렇게 돌려보면 온, 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켜게 되면 이 전동기가 태양열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단 이 자동차가 가나 안 가나 잠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거리가 멀어서 제가 바퀴 움직이죠? 그죠? 네. 바퀴가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이 차를 놓으면은 지금 거리가 멀어서 힘이 약해서 그런데 날씨가 화창한 날 같은 경우에는 햇빛으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이러한 실습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송 기술 가운데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고 그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들 이런 모형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 만든 시제품이라 볼품없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는 이제 한 학급에 30명이다 그러면 이제 대개는 2명 또는 4명이 한 팀으로 해서 이런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 사이에 서로 토의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바퀴와 바퀴 사이에 또 이 전동기와 어떻게 동력을 전달할까를 서로 고민하고 토의하고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떻게 할까. 이 주어지는 재료는
똑같이 각 팀마다 이 솔라 패널은 2개씩 주어집니다. 이 바퀴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일정한 재료, 한정된 재료를 각 팀마다 주는데 어떤 팀에서는 이 모형 자동차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어떤 팀은 잘 만들어서 훌륭하게 작동을 하게 만들어냅니다. 종래의 실험 실습하고는 전혀 다른 게 종래의 키트라고 불리는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창의력을 기르는데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 학교 앞에 이렇게 어린이용 왕구 파는 문방구에 가시면 이런 조립용 왕구들 많이 나오죠? 네. 거기 보면 설명서에 그림까지 1번은 어떻게 하고 2번은 어떻게 하고 조립하는 차례가 그림으로 잘 설명이 돼 있죠? 네. 그것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시켜준 대로 그대로 따라 하니까요. 자, 그런 제품보다는 학생들이 만든 이 작품이 대단히 볼품이 없죠. 근데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는 이게 훨씬 우수한 겁니다. 학생들 스스로 자동차 모양을 설계를 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어떻게 한정된 동력을 가지고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떤 팀에서는 너무 덩치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차가 앞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팀에서는 바퀴가 헛돕니다. 어떤 팀에서는 벨트가 헛돕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이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해결도 못한 그야말로 우수한 학생과 보통의 학생, 열등한 학생이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것을 이런 실험 실습을 되풀이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이 많이 향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수송기술 분야에서 대안기술을 생각하면서 이런 실습을 어머님들의 아들, 딸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기술이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이런 실험 실습 활동을 하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실습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님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공부 뭐 했니? 그럼 기들 시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그랬죠. 그 기술 시간에 무엇을 만들고 그러면 이 녀석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딸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하고 수박도 잘라서 내우고. 근데 기술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 안 했더니 쓸데없는 짓 한다. 그렇죠? 네. 그게 아닙니다. 외국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하나. 기술적인 지식, 태도, 능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에 관한 지식, 태도, 기능이 없으면 앞으로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체험 활동을 하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줄 때 어머님들이 자꾸 북돋아 주시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옆에 또 준비한 것은 대안에너지, 대체 에너지 중에서 또 다른 거, 아까 풍력을 말씀드렸었죠? 네. 바람을 이용하면 바람도 역시 무한정이죠? 네. 돈도 안 들죠? 네. 어머님들 그 해안가나 섬지방에 가시면은 이렇게 풍력을 이용해서 바람개비가 항상 돌아가고 있고 풍력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걸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풍력을 이용해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 봐라. 근데 이 학생이 지금 만든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일부러 어머님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우회를 열었는데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차가 멈춰 있다가 시동을 걸려면 처음에 시동할 때는 힘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 잠깐만 제가 요 산적꼬치 축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자, 고무줄을 이렇게 끼워서 고무줄을 자동차의 동력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중학생들한테 때에 따라서는 뭐 초등학생도 아주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인데 자,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이게 바퀴를 돌려주면 고무줄을 감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걸 놓게 되면 풀어지면서 앞으로 가겠죠. 자, 이게 이제 시동을 걸은 겁니다.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하면, 자, 어머님들이 결혼 10주년이 됐다. 그래서 부군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셨다 하면 그렇게 급할 일 없죠. 여유 있게 제주도 해안도로를 여유 있게 부군과 함께 여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뭐 시속 100km 달릴 필요 없죠. 여유자적. 바람 많이 부는 제주도에 여유 있게 가는, 바람으로 가는 자동차. 지금 현재 이 바람이 많이 부는 바람기기가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요 안에, 자, 벨트가 있죠? 요 벨트가 바퀴를 움직여주죠. 자, 어머님들께서는 지금 다 만들어 놓은 학생들의 작품을 보시니까, 저건 뭐,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보여주지 않고, 이러한 재료만 주고, 이러한 폼보드만 주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만들까 학생들이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뭔가 서로 토의를 많이 하고, 실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시행착오도 겪고, 다시 만들어 보고 해서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평가해 보고 하는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태양열 자동차, 그 다음에 풍력 자동차,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아까 조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것들은, 물론 그게 이제 단시일 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전부 대체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부분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이런 태양열 자동차가 실제 현재 자동차 회사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자동차를 하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태양열로 움직이는 자동차인데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못 가죠?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 두 가지를 하나를 합쳐보십시오. 비 오는 날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풍력으로 가고, 햇빛이 화창한 날은 태양열로 가고, 그걸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세계적인 발명품이 되겠죠. 이러한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기술 시간에 통해서 양성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발명가를 한국에서 나오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진로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나,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